안녕하세요. 다운버섯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농업인 정책자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농업인 정책자금은 이제 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보조금 사업이 있고, 하나는 또 융자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을 예를 들으면, 이제 저 같은 이제 버섯을 하는 사람들은 뭐 시설 현대화나 이런 뭐 산림 저쪽에서 나오는 그런 뭐 배지나 원목 그런 비율도 이런 게 또 있고, 융자 쪽에 가면 이제 뭐 비슷한 사업이긴 한데 이건 이제 그 갚아야 되는 일을 융자로 주는 거, 그런 이제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지는데, 보조금은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사업을 좀 하다 보면 뭐 90%짜리 보조도 있어요. 1억이라면 9천만 원을 이제 무상으로 빌려줘 그런 것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50%가 가장 평균적이고, 그다음에 융자로 가면은 이제 뭐 1%, 2% 이런 그 대출 금리 그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융자 쪽에 좀 그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괜찮은 그 융자 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이제 농업인이 이제 정책 자금을 좀 집행할 때 가장 이제 우선순위로 제가 뭐 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시범 사업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뭐 농정과도 있고 산림청도 있고 이제 기술센터 쪽에가 좀 가장 기술센터 좀 큰 것 같아요. 시범 사업은 그쪽 거는 이제 80% 90% 이제 보조가 있어요. 1억이라 그러면 뭐 8천만 원, 9천만 원을 일단 자금을 대주고 저는 1천만 원, 2천만 원 이제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농정과 쪽 가면은 이제 보통 40%에서 60% 사업들, 예, 보통 이제 시설이나 하우스 짓는 그런 쪽이죠. 그런 쪽에가 이제 사업이 40%에서 60% 사업들이 있고, 그 융자 쪽으로 가면은 이제 뭐 가장 간단히 우리가 안 읽는 게 균형 자금이죠. 균형 자금이 지금 2%, 이제 고정금리 2%로 해서 보통 이제 균형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한 3억까지 받는 그런 그 금리만 보존을 해주는 거. 이제 저희가 갚아야 되는 돈이죠. 그냥 주는 돈은 아니고, 정치 자금은 저희가 갚는 돈은 아니에요. 농업이 워낙에 어려우니 정부에서 그냥 무상으로 주는 그런 돈인 거죠. 우선순위를 따져 보면은 일단 시범 사업들을 먼저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엔 보조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격들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융자 사업 쪽으로 가는 그 절차로 가는 게 뭐 좀 합리적이라고 할까? 아니면 좀 이익적으로 할까? 뭐 이런 부분이겠죠.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린 거는 이 경기도에서 나오는 사업인데, 나온 지는 꽤 몇 년 됐어요. 저도 이제 한 번은 받았고, 이게 그 농업발전금이라고 저희는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 농업을 할 때, 경연자금하고 생산유통 시설자금 저기 융자를 해주는 게 있어요. 금리는 1%예요. 1%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보조금 사업 다음으로 좀 할 수 있는 괜찮은 이제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크게 여기 조건을 많이 따지는 부분도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1%라면 굉장히 괜찮은 이자거든요. 꼭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 좀 들어보면, 이제 경영 안전자금이라서 이거는 이제 자금으로 한 빌려주는 거, 시설에 투자하는 거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자금을 이제 쓸 수 있는 용도로 이제 1%짜리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환 기간은 2년의 일시상환입니다. 일시상환을 하는 부분인데, 농가당 1인당 6천만 원이 최고 한도고요. 농업법인은 2억 한도고요. 그래서 용도에 대해서는 이제 딱히 규정이 없어요. 용도는 그냥 그 농업이나 축산업, 수산업에 쓰용되는 경비를 이제 좀 보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저희가 운영하면서 자금 좀 필요하다. 근데 뭐 굳이 뭐 심사받고 이런 것보다 좀 간단하게 이 선정만 되면 6천만 원 한도에서 제가 임의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뭐 특별한 조건에 대한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조건으로 따져보면 그 관할 시의 주소지를 두고 있고, 그 시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딱 조건이 딱 두 가지가 돼 있어요. 저희가 나중에 또 영상 밑에다가 이제 첨부를 하나 올려드릴 텐데, 거기에 이제 세부 점수표도 다 있어요. 그 점수표 이제 순위도를 갈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생산시설 유통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얘도 금리는 1%인데, 금액이 좀 크고 기한이 좀 달라요. 금액은 개인이 1억까지 가능하고, 농업법인 또 지원이 안 돼요. 그게 딱 좀 차이가 있고, 대신 기간이
3년어치 5년 상환, 8년 안에만 어떻게 보면 이제 갚으면 되는 거죠. 기간이 좀 길다는 거. 제가 받은 게 이 사업이긴 해요. 용도로는 이제 땅을 산다든가, 그다음에 뭐 하우스나 시설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자동화 쪽에 뭐 이런 종묘 종자 같은 거 구입할 때 그런 데로 쓸 수도 있고요. 저희 같이 이제 버섯 하시는 분은 정균 재배하거나 표고목 이런 임산물 가공하 이런 것까지 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차에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은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경영 안전 자금 있죠. 6천만 원짜리 그거랑 중복으로 신청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두 사업 다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한 번 받으면 이 사업이 제가 6천 원이나 1억을 받으면 그걸 이제 완전히 다 갚는 거죠. 이자가 있는 거니까 다 갚고 나야 그 다음에 사업을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이게 이 생산시설 유통자금으로 제가 6천 원을 받았는데, 그게 지금 제가 8년이죠. 8년 뒤에 이게 갚는 형태예요. 8년 동안 이제 1% 이자만 계속 내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다 갚아야 제가 신규로 이 사업을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농협중앙회가 있어요. 농협중앙회 가서 내 신용도 조사를 먼저 해가지고 시청에 가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농협중앙회를 가보면 내가 제 신용이 이제 얼마인데 시에서 어차피 이거 보조사업은 이제 농협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 시중에 내가 1억이 된다 그러면 시에서 1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농협에 가서 1억이 됐든 뭐 그 이하가 됐든 이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이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저를 예를 들면 신용은 제가 굉장히 좀 잘 관리해서 괜찮은 편이에요. 거의 1등급에 들어가 있는데 신용조사로 뗐을 때가 그때 제가 여기 땅이 좀 대출이 있어요. 땅이 대출이 있는데 땅 대출을 빼고 신용으로 한 9,500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가서 신청을 할 때 신청금액은 제가 1억 한 3천 정도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나온 확정 금액은 1억 정도 나왔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농협이랑 가서 이제 실제로 대출을 실행하다 보니까 뭐 한 6천 정도가 이제 감액을 좀 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다른 대출이 뭐 신용조사에서는 이제 1억 가까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약간 감액시키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또 저희가 이제 저 말고 제가 다른 저희 그 연구 회원님 같은 경우가 한 케이스가 있는데 농업법인으로 신청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제 농업법인 신청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차피 농심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농심부에서 심사를 하는데 농심부에서는 법인서를 심사를 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대출을 하거나 또 이게 대출이 농협에서 이루어지겠죠. 농심부가 아니라 대출을 하거나 농협에서 이제 심사를 할 때는 개인으로 심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조건이 이제 서로 이제 상반이 되는 거죠. 서류는 법인은 들어갔는데 실지는 또 개인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조금 뭔가 절차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농정 업무에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분명히 뭐 법적으로는 법인이에요. 법인이긴 한데 이 농정 사업을 신청하다 보면 이거 법인 쪽은 항상 뭐 5인 이상이라든가 이런 증빙들이 또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농업인은 이제 걔는 농업인 신용도만 그때 넘어가지만 농업법인을 가면 매출 조사서도 이렇게 뭐 재무제표, 간단해서 재무제표에 따라서 이제 성적이 많이 바뀌는 거죠. 이래서 좀 실제로 선정이 안 된 케이스도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참 아쉬운 거는 우리가 농업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별로 없다. 아주 큰 규모로 움직이지 않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거의 받을 수 있는 부분 없고 대부분 본인이 신용을 하면 훨씬 이제 유리하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자, 그리고 신청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배점표를 보면은 이렇게 좀 배점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배점표가 나와 있는데 이 배점표대로 해서 이제 시청이나 군청에서 이제 점수 배정해서 순위를 자르겠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영농 경력이 좀 1년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영농 면적 그런 부분도 있고, 농업 쪽 기준으로 제가 좀 찍어서 그 점수표를 한번 쭉 설명 좀 드려보면요. 영농 경력 2년 단위로 1점씩에 10점 배점으로 좀 되어 있고요. 영농 규모 몇 평 이상, 그 면적도 좀 점수별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수출하는 기업 우대해서 수출 점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증 부분, 지마크라든가 뭐 친환경지라든가 이런 문화경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게 점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농가 경영 기록장 쓰는 것도 쓴다 안 쓴다 뭐 주별로 쓴다 일별로 쓴다 이런 거에 따라 점수는 좀 달라요.
신규술이 있다거나 거꾸로 이제 저 같은 케이스는 이제 자격증이 좀 있는데 그 뭐 종자관리사라든가 뭐 기능사 이런 자격증이면 거기에 또 배점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 점수표가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쭉 이제 산정을 하겠죠. 그래서 그 점수별로 순위를 잘라요.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고비 서류가 조금 좀 복잡한 게 있는데 여기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건강보험증 자격특실 확인서가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농업인 중에서도 혹시 그 건강보험이 다른 데 직장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사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디 약간 직장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이게 좀 다른 부분은 아까 다르게 조금 특이한 사항이고, 기타 다른 거는 이제 저도 신청할 때도 이제 다른 부분은 문제는 안 됐어요. 근데 저 신청할 때가 제가 이제 회사 대표로도 있었을 때거든요. 회사 대표도 있을 때 딱 사업을 시작할 타임이었어요. 그래서 그 농심부 직원이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전업을 하고 있지만 대표를 겸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겸직을 없애라. 그래서 급하게 제 사업자를 동생한테 대표직으로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한 적이 있어요. 농사짓는 데 상관이 없지만 사업할 때는 이 직장보험에 내가 직장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생각으로 이런 부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신청하실 때는 좀 그걸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이번에는 이제 화성시 같은 경우는 3월 17일 날 마감을 했어요. 3월 17일 날 마감해가지고 발표가 아마 3월 말이나 4월 한 초중순경에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농협에 시청에 가서 내가 선정이 됐으면 그 증서를 가지고 농협을 가면 돼요. 그럼 이게 시청에서 농협으로 통보를 해주거든요. 통보가 좀 늦으면 이제 농협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직 통보가 안 왔으니까 조금 이따 좀 오십시오. 그럼 가면 거기 명단이 와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실제로 농협 이제 직원한테 시에서 내가 1억을 이렇게 자금 선정을 받았지만 내가 뭐 9천원 한다든가 6천원 한다든가 이렇게 조율해서 금액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물론 시에서 선정한 금액보다는 무조건 낮게 나와요. 낮게. 예를 들어서 1억 이러면 여기서 1억 미만으로 떨어져서 주긴 주는데 이때는 어차피 이건 이제 대출이니까 실제로 내가 딱 필요한 금액만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이율이 싸기는 싸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은 뭐 이 대출금 있는 걸 이제 끝을 내줘야 이제 추가를 받긴 할 텐데 저도 현재 추가로 이제 땅 구매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럴 때 이런 자금을 쓰면 1%로 땅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럼 귀농 자금 2%짜리 쓰는 것도 훨씬 나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그 친환경 직불금 또 신청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다음 회에 친환경 직불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서 한번 다음에 기회에 친환경 직불금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친환경 금액은 크지 않는데 참 재미있었던 케이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15년도부터 이제 농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무농약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때 친환경 직불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15년도에는 그게 어떤 게 그 농업 직불금이 이제 제가 못 받았을 때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받기는 제가 19년도, 20년도부터 받긴 받았는데 저 받은 케이스가 예전에 그 친환경 직불금을 좀 받았어요. 저도 이제 몰랐던 부분인데 친환경 인증을 하고 이제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한 70%에서 60%를 이제 시에서 이제 보조를 해줘요. 그 보조금을 신청했더니 그 담당 직원이 이런 사업이 있다. 이제 본인이 신청해 드릴 테니까 사인만 하고 가시라고 해서 제가 그럼 감사하죠. 그래서 얘기를 해놔서 친환경 직불금 받았어요. 그게 이제 농업 직불금 받는 기본 조건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작년부터는 이제 계속 그 직불금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음 기회에 친환경 직불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경기도민에 한해서는 사업이긴 한데 농업 안정자금하고 생산시설자금에 6천만 원과 1억을 1%로 융자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다.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신청을 해보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봤어요.